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여일구라고 하고요. 지금 이 앞쪽에 이제 태영님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오늘 발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픈챗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LLM 프로바이더를 좀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LLM 프로바이더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나 앱로직 또는 모델 각 레이어에서 적용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향후 프로젝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저희 프로젝트를 현재 실행했을 때 화면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이제 LLM에 전송을 하면 LLM이 텍스트를 생성하고 그 응답을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좀 간단한 채팅 플레이그라운드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목표로 하는 LLM은 총 13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GitHub 모델 같은 마스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로컬 같은 로컬 LLM, 그리고 안트로픽 같은 벤더 LLM까지 좀 다양한 종류의 LLM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LLM을 손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의문이 좀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LLM이 지금 10종류가 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많은 LLM을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2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제 다양한 LLM 프로바이더들의 어떤 성능 벤치마크를 측정해서 그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어, 사실 좀 보기에 굉장히 난해한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과 그 모델들의 벤치마크 성능이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떨 때는 A 모델이 좋고 근데 몇 개월 있다가는 B 모델이 더 좋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정 모델만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AI가 뭐 대체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뭐 업스테이지라던가 아니면 LG AI 리서치에서 개발한 모델들처럼 뭔가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성능이 약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는 어떤 LLM들의 좀 종합적인 성능을 가지고 순위를 측정한 건데 예를 들어 특정한 분야에서는 다른 모델이 더 성능이 뛰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딩이라던가 의학 같은 분야에서는 여기에 보여주는 순위와 다르게 다른 모델들이 더 성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앱에서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새로 나온 최신의 고성능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예산이나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요구 사항에 알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 LLM 프로바이더에 오류가 있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롤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다른 LLM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이런 폴백 전략 수립에서도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뭐 되게 좋고 뭐가 꿈 같은 얘기인데 사실 문제는 이게 문제죠. 저희가 결국엔 저희 앞에서 발표하는 저나 아니면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같은 개발자들이 결국에 이것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각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SDK들을 조사를 하고 좀 서치를 해봤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SDK마다 사용법이 다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LLM 모델을 뭔가 한두 개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각각의 SDK에 맞게 구현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선택지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LLM마다 커넥터를 따로 구현하고 뭐 채팅 로직도 따로 구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작업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은 보통 추상화와 같은 기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프로젝트의 좀 개괄적인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왼쪽에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T 기반의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 플레이그라운드는 저 블레이저 기반으로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있는 저 수많은 LLM을 쓸 때 어떤 SDK를 통해서 직접 쓰지 않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라는 이제 추상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프로젝트는 각 LLM 프로바이더별로 특화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된 코드를 사용해서 채팅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LLM 모델을 스위치하더라도 그에 따른 코드 베이스를 따로 수정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로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데모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여기부터는 이제 태영님께서 직접 데모를 시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태영입니다. 오늘 데모는 애저 오픈 AI, 업스테이지 솔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서 하나 골라주시는 걸로 데모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채팅 UI에서 질문해보고 답변을 같이 보고요. 필요하다면 오픈 텔레메트리 로그를 보조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러한 LLM 응답을 받아올 때 어떤 메서드로 호출했는지 소스코드 한 줄 같이 확인하고 데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의 앱들을 동일한 소스 코드에다가 CLI 아규먼트로 어떤 LLM 프로바이더를 사용할지 인자만 바꿔가지고 총 지금 15개가 띄워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마존 베드락부터 NC와 오픈AI, SKT, 업스테이지까지 LLM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볼 거는 일단 애저 AI 파운드리에 올라간 오픈AI,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솔라 이 두 가지에다가 질문을 해볼 건데요. 가장 이제 흔한 질문, 하늘은 왜 푸른색인가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 레일리 산란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고급 질문, 이 천장 너머의 하늘은 무슨 색깔인가? 이거는 저희가 챗 히스토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 푸른색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고 천장 너머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푸른색이긴 한데 뭐 좀 다를 수 있다 색깔이. 업스테이지와 애저 AI 파우들이 모두 대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골라주시는 걸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두 번째 줄에 앉으신 하늘색 옷 입은 분께서 하나 혹시 골라주실래요? 네. 네. 요거는 LG X1 모델 GGUF 모델을 로컬의 올라마 형태로 띄운 거고요. 여기에 하늘은 왜 푸른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잘 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모델들의 오픈 텔레메트리로 트레이스를 연결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이 어떤 몇 개의 토큰을 소비했는지 등등을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팅 응답을 완성을 할 때 실제로 사용한 코드는 한 줄인데요. VS 코드를 잠시 보면은 여러 가지 LLM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데모에서만 3개, 총 15개 LLM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 호출하는 메서드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get streaming response async. LLM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분기하거나 하는 로직이 전혀 없고 요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면 됩니다.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프레임워크, M로직, 모델 레이별로 시도한 것들을 공유 드릴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AI를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채팅과 인베딩, 함수 호출 같은 기능들을 동일한 메서드 시그니처로 모두 호출을 할 수 있고 오픈 텔레메트리나 캐시, 로깅 등
단넷 프레임워크 단하고도 잘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MEAI로 추상화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시멘틱 커널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 패키지 자체는 작년 10월에 프리뷰로 공개가 되었고요. 올해 5월에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첫 돌이 지나지 않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공식 패키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아마존 베드락부터 오픈AI GPT까지는 모두 오피셜 패키지를 공식 패키지를 사용을 했고요. 구글 버텍스 AI와 엔스로피까지는 이것도 오피셜이 있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버전으로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인데 도커 모델 러너부터 업스테이지 솔라는 패키지가 없습니다. 공식도 없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만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오픈AI 호환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오픈AI 패키지를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허깅페이스부터 LG, NC, SKT 경우에는 GGUF 모델을 올라마를 통해서 서빙한 다음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가 여러 개의 LLM을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실제 MEAI 사용한 코드 샘플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트 에이싱크 이런 메서드를 LLM 프로바이더에 구애받지 않고 크게 차이 없이 다 호출을 할 수가 있고 채팅 이런 이유 때문에 따로 기능이 깨질 걱정 없이 그냥 챗 클라이언트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개발기에서는 올라말을 쓰는데 운영에서는 애저를 쓴다든지 이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중간에 챗 클라이언트에 다양한 미들웨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펑션 콜링, 그다음에 캐시, 오픈 텔레메트리 이런 것들을 단넷 프레임워크 단하고 잘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커스텀 미들웨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예제는 그 레이트 리밋을 거는 미들웨어고요. 이외에도 뭐 보안 필터를 건다든지 기업 내부적으로 비용 관리하는 필터를 건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앱 로직 단에서는 이렇게 추상화 개념들을 좀 잘 활용을 해봤습니다.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캡슐화를 하면 변경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다양성과 추상화로 구현체를 교체하거나 확장하는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면 결합도가 낮아져서 리팩토링 하기가 좋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챗 클라이언트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DI 컨테이너에 등록해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주입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챗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거는 다 동일하거든요. 모든 메서드 시그니처가 동일한데 그 챗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로직은 각각 전부 다 다릅니다. LLM 프로바이더별로 뭐 인증 방식도 다르고 해서 그 로직들은 이 팩터리 메서드 내부로 캡슐화해서 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파급 효과를 적게끔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GitHub 모델즈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챗 클라이언트를 만들고요.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올라마에 대한 챗 클라이언트고 아래 거는 오픈 AI 호환되는 그 챗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뭐 필요한 뭐 매개인자부터 함수 호출하는 것까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캡슐화해서 좀 숨겼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게 사용할 때는 좀 설정만 바꿔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뭐 환경 변수나 앱 세팅즈 설정 파일, 그 다음에 CLI 아규먼트까지 이렇게 설정을 중심으로 이 앱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레이어 쪽에서는 오픈AI 호환 API 요 덕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구조, 요청 응답 제이슨 포맷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엔스로픽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오픈AI 그거를 호환 API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업스테이지랑 네이버 파운드리 로컬을 연결할 때 이렇게 베이스 URL 그 오픈AI URL 말고 네이버나 업스테이지 URL로 변경해서 바로 연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의미는 코드 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모델만 바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도전자에게도 좀 큰 이점이 될 수 있고 쿼리별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한다거나 뭐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뭔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기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픈 AI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개발 생태계가 오픈 AI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발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저희 오픈챗 플레이그라운드도 오픈 AI 호환 API만 있다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현재는 공식으로는 13개, 베타 버전까지 포함해서 15개 LLM 프로바이더를 지원을 하고요. 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LLM 프로바이더를 앱을 기동할 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앱 런타임 시기에 실시간으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 아까 프로젝트 15개를 동시에 띄웠는데 그게 단넷 아스파이어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걸 좀 더 끝까지 밀고 가면은 애저 베포나 이렇게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지원이 가능해서 그것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오픈챗 플레이그라운드는 애저 AI부터 업스테이지 솔라까지 굉장히 손쉽게 연결을 했습니다. 공통 인터페이스 덕분이었고 또 오픈 AI 호환 API 덕분이었습니다. LLM 사용 환경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파이썬에서도 자바에서도 혹은 또 단넷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레포지토리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깃허브 모델즈를 직접 돌려보실 수 있고 한번 다운받아서 꼭 한번 돌려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스타 버튼을 눌러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